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미입니다. 3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에게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절대 기득권은. 자기 자신이 상승을 확신해야 하락 장세건 횡보 장세에서건 내 멘탈이 흔들거리지가 않죠. 내 멘탈이 흔들거리면 결국 시장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세상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으면 결국 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상승을 확신해 볼까요, 한번?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ETF 허용이 필요해. 지금 블랙락이 우리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이 필요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는 이더리움 ETF가 규제적 문제 해결 시에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더리움 ETF가 비트코인 ETF 대비해서 성과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스테이킹 수익 부재를 지목하였다. 스테이킹 기능 추가는 이더리움 ETF의 완성도를 높이고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 뭐죠? 이놈이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이 결국 이더리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으니까 대규모로 자금을 쏘는 거죠. 시간차를 두고. 이더리움이 증권서 10에서 벗어나게 되면 많은 코인들이 아직도 증권서 10에 말려 있습니다. 많은 코인들이 증권서 10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알트코인 ETF가 따라옵니다. 여기에 리플 SE 소송 종료가 이미 되었죠. 감이 오시죠? 저는 이걸로 둬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보면 성이 있잖아요. 그죠? 성이 있는데 성의 문이 굉장히 크잖아요. 성 위에서 사람들이 서 있어. 그쵸? 여기에 적군들이 침입해 왔었다 치자고요. 막 서 있는데 사다리를 놓고 나서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성문을, 이 큰 성문을, 대문을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뭐 어떤 거죠? 이 군사들은 뭐냐 하면 여기에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그리고 전통 금융권들 걔네가 이쪽으로 자금을 쏠 수 있게끔 이쪽으로 이동해오게끔 성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코인 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질까요?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1월 달에 뭐 했죠? SAB 121 이걸 폐지했습니다. 이게 뭐였죠? 전통 금융권들이 코인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폐지하고 나서 전통 금융권들이 이쪽으로 이사해 나가고 있죠. 이더리움이 터진다는 것은요. 알트코인이 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플과 SE 소송 종료가 나왔죠? 그럼 뭐죠? 증권성 12 이제 끝이 나고 그 규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눈치를 채야 돼요.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를 이거 먼저 이슈 체크하고 매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 또한 시장의 흐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 번 리플과의 소송 자체 소송이 종료가 됐습니다. 증권성 논란이 종결되었다. 고로 이것 또한 따라오는 겁니다. CFTC 미국 최초 규제 준수 XRP 선물을 출시합니다. 비트노미널에서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SEC하고 이 CFTC가 양대 규제 기관이잖아요. 여기에 OCC도 있고 FDIC도 있습니다.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얘네가 규제 기관 중에 대표적인 기관들이죠. 근데 얘네가 이제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미국 최초로 CFTC 규제 준수를 받는 XRP 선물을 출시하였다. 이미 이것 또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리플 CEO이죠. 이분입니다. 캐롤리안 팜 현 CFTC 위원이자 CFTC 위원장 대행이었어요. 지금 CFTC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앤드레스 호로이츠 거기에 암호화폐 책임자였죠. 여기 리플의 CEO 그리고 각 블록체인사들의 인물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있죠. 이미 XRP는 얘기는 끝났어. BTC도 마찬가지고 ETH도 마찬가지예요. ETH를 지금 포장했죠. 안 가는 것처럼 만들어놔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ETH를요 모으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기득권 입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움직이는 고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싸게 매집하고 싶어. 그럼 가격을 부시는 거예요. 부실 때 뭐가 나오죠? 그냥 부십니까? 미디어에 대놓고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던지겠죠. 그리고 부셔. 그리고 횡보하고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지들이 개수를 모아. 개수 매집이 완료가 되면 끌어올린다. 뭘 통해서? SEC를 통해서 바로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럼 지들이 매집했으니까 가격이 끌어올라갈 거 아닙니까? 왜?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그들의 공식이에요.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허나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미디어에 끌려댕길 뿐이죠.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더불어서 이 CFTC 회의에서는 토큰을 담보로 한 새로운 신용 창조, 그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통화 시스템은요, 신용 창조였어요. 대출, 2년짜리 대출, 2년 미만의 대출로 인해서 이걸 광의 통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2년 미만의, 2년 이상의 통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 바꾼다? 코인과 토큰으로 바꾸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게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진짜 유효해야 돼요. 그리고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이 문명 또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동시 블록체인과 DLT와 통화 시스템, 유가금리 환율과 함께 이걸 동시에 이해했어야 에너지의 흐름이 어디에서? 종이에서 데이터로. 그동안에는 종이가 가치의 모든 것이었었죠. 우리가 돈 없으면 죽잖아요. 돈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으면 참 힘들었죠. 자본주의. 근데 자본을 이해한 적이 없었죠. 금융 감옥에 이걸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백 년간 가치는 종이에 있었어요. 신기하죠? 종이에다가 그걸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주식이건 주식 증권, 채권 증권, 부동산 증서, 집문서죠. 그리고 파생상품. 이 가치가 있는 것들이 다 어디로 이동한다? 데이터로 이동한다. 데이터가 토큰이죠. 토큰이 뭐죠? 데이터의 값어치가 입혀진 게 토큰이다. 토큰이 진짜 돈입니다.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혈관을 담당하는 게 리플렛이다. 리플렛에서 브릿지와 송금을 담당하는 게 XRP이다. BTC는 가치 저장. 진짜 금은 실무금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진짜 금이에요. ETH는 뭐죠? 이더리움. 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장이다. 얘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격을 하락시켜가지고 완전히 똥값이 된 코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허나 한순간에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움직임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감이 오시겠죠? 자, 그리고 리플 CU, RLUSD,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 탑5 될 합류를 예상한다.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부분은 엄청난 확장을 앞두고 있다. 미국 내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고 디지털 달러에 대한 대체 상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가 극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극적으로 성장한다. 엄청난 확장을 앞두고 있다. 기억나시나요? XRP, RLUSD,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탄생 이유. 첫 번째, XRP 페어, RLUSD. 이 스테이블코인이 XRP의 막대한 유동성을 담당합니다. 자, 두 번째, 커스터디, 보관이죠. 은행의 예대 마진입니다. 일전에 설명드렸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커스터디, 보관, 이거는 은행의 새로운 예대 마진이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출시는 결국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다. 세 번째가 뭐죠?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를 합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에서. 뉴욕 금융서비스국 국장이 리플 스웰 2024에서 연사로 나섰죠. 자, 그러면 이것과 함께 제가 리플과 SEC 소송 종료가 다가온다. 이미 종식이 됐어. 그럼 뭐냐?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 가격의 상승이 폭이 좀 작죠. 그럼 뭐죠? 어느 순간에 자금을 많이 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유동성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XRP 100만 원이 결코 허언과 허구가 아니라는 거. 1BTC 100억이 결코 허언과 허구가 아니라는 거. 얘네가 여기 있으면 이더리움과 섹터벌 대장 코인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여야 된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죠? 자, 관세는 시장을 흔드는 도구로 활용할 뿐 시장을 붕괴시키지 못한다. BOJ 결국 금리 올리지 못하고 결국 엔화 가치를 안정화시킬 수밖에 없다. BOJ의 통화 정책은 결국 세계의 그림자 정부, 페드의 주인장, 미국의 주인장과 연결되어 있다. 자, 세 번째, 페드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 결국 점진적으로 찔끔 내려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 달러 인덱스, 달러의 점진적인 가격 하락과 그리고 안정화, 국채금리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는 결국 주식과 코인의 강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곧 위험자산의 마지막 버블이죠. 실물경제의 위기,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금리였죠. 그 고금리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그것 또한 의도적이었다. 100%.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미래를 읽는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통찰력을 키우는 지름길이 되겠죠. 오늘 방송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